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8쪽 볼게요.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 많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단원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2학기에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교과서 볼게요.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범위라는 이야기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역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수비 범위, 공격 범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말하자면 수직선에서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림은 많이 했어요. 어림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 어디서 했었냐면 어림셈 했었죠. 더한 값을 어림해 봅시다. 뺀 값을 어림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측정 단위 측정하는 건 뭐 있어? 길이, 무게, 들이 이런 것들 배웠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때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측정해서 적절한 단위 선택해 봤었죠. 길이라면 이게 센티미터가 맞냐, 미터가 맞냐, 밀리미터가 맞냐 이런 것들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랑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른 건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더 좋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배울까요? 이상, 이하. 일상에서도 쓰는 말이죠.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들어봤어요? 그 다음 초과 미만. 이상, 이하만큼은 아니어도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올림, 버림, 반올림. 잠깐만. 올리면 올렸고 버린 건 버린 건데 반을 올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놀이공원이네. 아이고, 재밌겠다. 그쵸?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놀이기구, 그 다음에 키 제한, 이런 거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이런 단어들이 보여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뭔가 키의 범위, 몇 센티미터부터 몇 센티미터까지 이런 의미일 것 같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상, 이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초과,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나는 키가 140cm인데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을까? 140cm. 딱 걸렸네?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롤러코스터는 키가 140cm 이상, 190cm 이하여야 탈 수 있대. 이상, 이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거 한번 알아보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호기심 가득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속으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무슨 뜻일까요? 이걸 뭐라고 관련해서 수와 관련해서 생각해야겠지. 올림, 버림, 반올림을 어떻게 할까요? 아,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보고 얘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 보다. 그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준비 팡팡. 무엇을 알고 있나요? 알맞은 길이에 동그라미표 해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써 넣으세요. 이건 뭐야? 길이를 측정하는 거네. 자지요, 자. 자, 막대 사탕의 길이는 5cm와 6cm 중에 자, 어디랑 더 가까워? 6. 그죠? 6cm에 더 가깝습니다. 길이가 딱 6이 되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6cm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말 자세히 보면 정확한 6cm라는 거는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리가 측정하는 값들은요, 다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읽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막대 사탕의 길이를 약, 이게 뭐야,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그죠? 약이라는 말을 넣고요. 우리 어림셈의
계산 결과도 약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6cm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연필 9와 10 사이. 이쪽으로 더 가깝지. 연필의 길이는 9cm와 10cm 중에 9cm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연필의 길이는 약 몇 cm? 9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배웠었고요. 2번. 주어진 소수를 보고 소수 둘째 자리에 동그라미 표 해보세요. 자, 소수라는 건 우리가 1보다 작은 수들도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죠? 분수 배우고 소수를 같이 배웠지? 그런데 1보다 더 작은 자리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딱 뭘 찍어줘? 그렇지. 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수점. 소수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소수점이 여기 있고 둘째 자리 하나, 둘. 여기죠? 자, 두 번째.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두 번째. 기준은 항상 뭐가 된다? 소수점.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그럼 여기는 1의 자리.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여기는 소수 셋째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기준은 누가? 소수점을 기준으로 한다.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써넣으세요. 잘 봐요. 자, 여기가 뭐야? 1.53, 1.54 사이를 10칸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소수 셋째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한 칸이 얼마만큼이다? 0.001이다. 1.531, 1.532, 1.533, 1.534죠. 1.534. 1.54 다음에 541, 542. 그죠? 1.542.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도 되지만 이쪽에서 슝 와도 되죠. 1.55보다 0.001 작은 수 1.549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도 해봤고요. 그 다음 함께 생각해 볼까요? 1번. 우리나라의 산의 높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와, 정말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다. 그죠? 제일 높은 산은 어떤 거야? 백두산이 제일 높고. 예, 그 다음에 소백산이 제일 낮은데도 1000m가 넘네요. 자, 봅시다. 산의 높이가 1708m보다 높은 산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기준이 누구야? 1708m보다 높아야 돼. 그럼 얘는 아니고 더 낮은 데는 다 아니고 더 높은 산만 하랬으니까 지리산, 백두산. 백두산 엄청 높다. 2000m가 넘네. 그지? 그 다음 한라산. 그 다음 산의 높이가 1708m 같거나 같으면 설악산 들어갔네. 그지? 낮은 산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그럼 아까 안 쓴 애들 넣어주면 되잖아. 그지? 소백산, 금강산. 금강산.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1708m. 설악산을 기준으로 둘로 딱 나뉘어졌다. 그쵸? 자, 2번. 대화를 읽고 한 상자에 담아야 하는 사탕을 그림과 같이 묶어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나는 사탕을 5개씩 상자에 담아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해. 몇 개씩? 5개씩? 그럼 몇 개씩 묶어? 5개씩. 둘, 셋, 넷. 5개 해도 돼? 안 되지. 누가 혼자만 4개 받으면 속상하잖아. 그죠? 5개씩 하려고 했으니까 안타깝지만 요 4개짜리는 뭐 내가 먹던지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얘네들은 못해. 나는 사탕을 10개씩 들어가는 상자에 담아 보관하려고 해. 이건 누가 주는 거 아니네. 그지? 10개씩, 최대 10개까지 들어간다. 그러려면 상자는 최소 4모개가 필요해. 상자 10개. 또 10개 집어 넣어야지. 2상자. 자, 남는 게 있어요. 얘도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아무리 4개라도 상자는 몇 개 들어가는 상자?
10개 들어가는 상자가 하나가 있어야지. 하나를 더 넣더라도, 그죠? 그래서 상자가 여기서는 3개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거 나눗셈으로 하는 상황이면 얘는 뭐 나머지가 있는 경우잖아, 둘 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요 나머지를 빼서 없애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나머지까지 온전히 하나로 쳐줘야 되는 경우도 있네. 그죠? 이게 나눗셈의 몫이라면 얘는 4 나머지 4, 얘는 2 나머지 4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얘는 4고 얘는 3이잖아. 그렇지. 이게 수학이에요, 여러분. 그냥 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생각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